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 조기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90일간 미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 재생상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였으나 구체적인 요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전략이 첫 협상부터 어그러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양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합의한다는 문구를 내세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도 국내 협의는 금방 정리되기 어렵고 목표로 삼은 조기 합의는 전망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5%의 자동차 관세 제외를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일본에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업 분야의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예상외의 전개에 일본 정부가 협상 전략의 재검토에 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정부는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을 해치는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정부의 편향된 정책과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비만과 2형 당뇨 치료에 주사제를 대신할 새로운 알약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신약 오포글리프론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의 비만 치료제 및 당뇨 치료제와 달리 매일 복용만 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연말에 FDA의 비만 치료제 승인 신청을 내년에 당뇨병 치료제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 5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포글리프론을 복용한 환자들은 A1C 수치가 감소하고 체중이 최대 7.3kg까지 줄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설사, 소화불량 등이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주가는 이날 14% 상승했으며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알약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생산비가 줄어들고 의료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FDA의 승인을 받은 뒤 약값을 정할 예정입니다. 오포글리프론 제조 기법은 다른 펩타이드 성분 주사제를 알약으로 만들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차량 주행거리계를 조작해 무상보증, 수리기간을 조기 종료하게 했다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니리 힌턴은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계가 실제 주행거리 대신 알고리즘을 반영해 수치를 부풀려 표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2년 12월 구매한 모델 Y 차량의 주행거리가 최소 15% 부풀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 보증 기간이 일찍 끝나버렸고 서스펜션 문제에 따른 수리 비용 1만 달러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힌턴은 테슬라가 연장된 보증 기간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소송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집단 소송이 허용되면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측 변호사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최근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옮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500만 달러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연방정부 효율부가 골드카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국토안보부, 시민권 이민국 직원들과 함께 비자 신청 절차를 개발하며 이는 연방정부 비용 절감에서 수익 창출로의 목표 전환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투자이민 제도를 없애고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팟캐스트에서 골드카드에 관해 설명하며 1,000개를 팔았다고 했지만 뉴욕타임즈는 아직 돈이 거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요. 플로리다주 대학 캠퍼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5명이 부상했습니다. 17일 오전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용의자 피닉스 이크너가 학생의 구역에서 총격을 가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이 학교 학생은 아니며 이크너는 경찰관인 엄마의 권총을 사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관저에 머물면서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일부터 퇴거하기 하루 전인 10일까지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228.36톤의 물을 사용했다. 수도요금은 총 74만 6,240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 민간인 신분이 되었으나 관저에 일주일가량 더 머물러 불법 점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평균적인 2인 가구 물 사용량의 약 7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관저 수도요금은 아직 미납 상태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실이 한국전력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질의했으나 한전은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무단으로 국가시설을 점유하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49일 앞둔 지난 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투입되었던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정체불명의 개인들이 나타나 붉은색 천과 흰색 조각을 묶고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지 글자들이 적혀 있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5일 이른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현관 앞에서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무엇인가를 바닥에 놓고 밟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남녀가 합류하여 손바닥 크기만 한 빨간색 물체를 들고 화단으로 접근하여 흰색 플라스틱 조각과 빨간 물체를 두 곳에 파묻었습니다. 그 흰색 플라스틱 조각에는 부정중앙선관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 빨간 천에는 빅토리라는 영어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주변을 둘러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대체로 흐리고 최고기온 64도, 최저기온 52도. 샌디에이고는 최고기온 64도, 최저기온 51도.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니 가벼운 외투를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